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졌는데 이제 보는 방법은 알았는데 과연 이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온 것들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갓 대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 등급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수능 성적 점수를 다 합한 걸로 가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선생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다 동일하게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 25%, 수학 25%, 영어 25%, 탐구 25%가 반영되는 학교는 전국에 거의 없다라고 없죠. 보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좀 수학에 가중치를 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 다른 것하고 동일하게 또 적용되지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을 몇 프로씩 반영할 건지 보통 한 2년 전에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성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 문과가 수학이 30%, 영어가 10%, 탐구가 25%. 여기는 그래도 영어 비율이 예,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이 35%, 영어 10%, 탐구가 25%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0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30%인 경우는 120점이 만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25%인 경우에는 4분의 1이니까 100점이 만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어가 조금 더 잘하는 애가 탐구 잘하는 애보다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평가인 경우에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 절대평가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등급만 수능 성적표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아까 성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10%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해요. 그러면 10%니까 400점 만점에 40점. 40점 1등급이면 40점 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성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점수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40점에서 감점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 2등급이면 뭐 마이너스 몇 점, 네, 그렇죠. 3등급이면 마이너스 몇 점. 근데 지금 성대 같은 경우는 5등급부터 1점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점수가 다 같은 동일하게 거죠. 40점 만점이 부여되는 거죠. 영어 선생님들도 싫어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런 식으로 좀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점점 특정한 영역 이후부터만 감점인 경우가 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요. 그러니까 뭐였죠? 3등급부터 점수를 많이 깎아버려요. 대학에서는 네.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한 일정 정도 뭐 한 3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에서 차이는 뭐 한 3, 그러니까 좀 3이라고 1점, 했을 1점. 때 그 다음은 한 4, 뭐 이랬다가 그 이후로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뭐 연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이후부터 막 갑자기 10으로 간다거나 이 그렇죠. 점수 차이의 폭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연대 같은 경우가 1등급은 100점인데 2등급이 98점이에요. 근데 2점 차이. 3등급은 87.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우리 학교를 쓰면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를 보여주는 영어 정도가 되는. 잘하는 애 우리는 네. 2등급 정도는 돼야 받아줄 거야. 그쵸, 딱 그쵸. 그거네요. 그거를 보여주는 장치로 좀 많이 활용해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동급간으로 가거든요. 등급별로 계속 3점씩 마이너스 감점.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영어가 3이 떴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시 상담을 할 때
웬만하면 고대 쓰는 게 음,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에 따라서도 이제 써야 되는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탐구의 반영 방식은 또 달라요. 탐구 같은 경우에 제 수능 끝날 때마다 나오는 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유불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평가원 자체에서 유불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노력은 노력에서 끝날 뿐. 네,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학교에서도 조금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하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경우는 따로 백분위별로 비슷하게 표준 점수를 조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다른 과학 탐구가 뭐 98%가 69점이 표점이 나왔어요. 근데 물투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보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99%라고 하게 되면 표점이 한 74?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물투를 보는 애들이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건 74점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능 원서 접수 하루 전날 정도에 대학 자체 환산 점수 표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아마 물투도 69점으로 조정을 해줘요. 수능 원서 접수? 정시 원서 정시죠? 정시 네, 네. 원서 접수 직전에 성적표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수를 조정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점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적용해 보니 아까운 거. 그쵸. 나 그런 잘 경우들이 봤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진학사 되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진학사 몇 칸 떴어? 라고 얘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확도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나? 뭐 7칸 채초합 어. 또 추합이 안 됐어요.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 이유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애들이 시점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산 점수를 오픈하기 전에 돌려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7칸 최초합이 떴는데 환산 점수가 공개되는 거 봤더니 걔는 3칸, 4칸밖에 안 떴던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이트를 돌릴 때는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대학별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일단은 상대 평가로만 그 평가되는 과목들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학에 따라서 각 과목의 가중치가 다르다.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가 좀 더 가중치가 있고 나머지는 수학의 가중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종종 있죠. 서울대가 제가 알기로는 수학의 가중치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수학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곳들이 많고 이게 대학에 따라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반영 비율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로 되고 있지만 각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마지막으로는 탐구 과목 등급이나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로 맞춰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조정 점수, 그러니까 환산하는 대학별 점수를 공지하는데 이 공지 시점이 정시 원서를 쓰기 전이다. 그러니까 일단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이 환산 점수를 보고 내 점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학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 수능 성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수능을 잘 보면 갈 수 있다가 아니고 어느 과목을 잘 봤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받은 과목에 약간 좀 더 유리한 곳은 어딘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극단적인 사례로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 학교 기준으로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은 뭐 의학 계열을 원치 않았었는데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가야죠. 예, 근데 한 명은 의학 계열을 원해서 준비를 했고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둘이 점수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반영 비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 명은 의학 계열을 갖고 한 명은 못 갔거든요. 예, 원래 그 점수가 잘 나왔던 애가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그냥 의대를 준비했던 애보다 점수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뒤바뀌었어요. 그럼 A가 떨어진 거야? A가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의대를 준비했던데 애가 좀 분석을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를 잘 찾아서. 고르고 했더니 이 점수까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영 방식을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1학년 어머님들이나 지금 이제 3학년 시작이시니까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서 반영 비율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공부가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희망하는 대학 군들을 좀 잡아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쭉 좀 보시다 보면 우리 애한테 유리한 아마 대학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법을 좀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